왜 우리가 뉴스를 봐요? 내 사용방에는 전혀 그렇죠. 쓸데없는 건데 예. 그걸 열심히 보거든요. 매일. 그 이유는 뭘까? 알고 싶은 거야. 사람. 궁금한 궁금한 거야. 그냥. 푸드 크로니칼이라는 다큐였는데 한편 스시에 대한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장인을 어렵게 섭외했어.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은 찰나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생선 중에 유독 그 생선이 이 요리사의 손에 와서 그리고 그 손님을 만나는 예. 그 찰나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결국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실은 그 찰나의 야. 가치를 아는 데서 뭔가 시작되는구나. 오늘 라이프 인 넘버스의 게스트는요. 푸드 다큐멘터리라는 영역을 우리나라에서 개척하신 분입니다. 크리에이터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주식회사 마인드 앳 플레이의 대표이시기도 한 이욱정 PD님을 소개합니다. PD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푸드 다큐멘터리라는 영역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개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실 때 왜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때 유일한 어떻게 보면 음식이라고 요리가 나오는 프로그램은 정말 6시 내고요. 거기서 그 어떤 향토 요리를 소개하는 시골 장터 가서 먹는. 또는 뭐 정말 그 맛집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조금 있었죠. 근데 그 이유는 그때만 해도 뭐 90년대 말 실은 2000년대 들어서만 해도 우리한테 음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화적 코드가 아니었어요. 잔칫날 생일날이나 잘 먹고 그냥 평소에는 새끼 떼워서 넘기면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뭐 리드가 없으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없었던 거고. 근데 저는 인간을 들여다보는 또는 우리가 돌아가는 이 우리 세상을 들여다보는 뭐 여러 가지 그 윈도우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텔레비전적인 것이 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어떤 매체도 음식이나 요리의 세계를 텔레비전만큼 잘 그렇죠. 보여줄 수 없겠다. 라디오나 책은 어렵죠. 어렵네요. 네. 네. 그리고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현상 또는 사회문화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것들이 탄생하기도 하고 또는 소멸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하고. 예를 그건 하나만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설탕 같은 것도 뭐 향신료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죠. 그 음식에 대한 인간의 탐닉이 글로벌 시스템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제국주의의 어떤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꿔버리고 어떻게 보면 푸드멘터리라고 하는 게 단순히 맛있는 음식, 어떤 미식, 뭐 미슐랭 레스토랑을 소개하는 이런 다큐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하셨던 작품들이 어떤 게 있죠? 제일 어떻게 전환점이 됐던 거는 이제 누들로드 음식 중에서도 저는 국수라고 하는 음식이 굉장히 창의적이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국수가 왜 창의적이에요? 보시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빵의 탄생은 거의 뭐 1만 년 전까지 네. 거슬러 올라가는데 재미난 거는 그렇게 일찍이 밀이라고 하는 음식이 주식이었던 왜 서방구에서 국수를 생각하지 못했을까? 이태리 스파게티도 그리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까? 길지 않죠. 이슬람이 시칠리아를 지배할 때 그때 이제 파스타가 시작됐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게 역시 동양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이 그럴 높네요. 가능성이 높죠. 네. 예. 저는 어떤 그 좋은 기획은 결국은 작은 거에서 큰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반대로 큰 거에서 작은 이야기를 끄집어냈을 때 그 기획이 저는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국수는 엄청 소박한 음식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의외성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매일 작용된다 내가 말씀이군요. 먹는 라면, 뭐 소면, 짜장면. 근데 이 국수 안에 실은 엄청난 문명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라고 한다. 거. 예, 그걸 보여주고 싶었죠. 사람들은 왜 그런 걸 좋아할까요? 결국은 그게 이제 책 읽어도 나오는 거고 예전에는 공부해야 되는 건데 그 지겹게 해서 이제 안 하고 싶잖아요. 어른 돼서 좋은 게 그거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요 정말 공부하기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알고 싶은 욕구는 있다. 무언가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싶은 욕구는 있다. 예를 들면 저는 그 생각도 해봐요. 고속도로 우리 가다가 반대편 차선에 사고 나죠. 그럼 이쪽 차선이 느려져요. 네. 사람들이
궁금한 거야. 안 저 가, 보고 안 사고가 왜 가니까. 났을까?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어차피 상관도 아. 없는데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아주 그 초보적인 차원의 지적 호기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꼭 우리가 어떤 굉장히 인문학적인 어떤 뭐 어떤 과학이라든지 어떤 지식의 체계를 공부하고 싶은 것도 지적 호기심이지만 건너서 막 예를 들면 뭐 불이 막 하면 불이 났어 그러면 네. 저게 왜 났을까? 야, 누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본능이구나. 본능이라고 생각해요. 왜 우리가 뉴스를 봐요? 뉴스라고 하는 거를 물론 나한테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되겠, 뭐 투자 정보라든지 하지만 내 삶과는 전혀 쓸데없는 건데 예. 그걸 열심히 보거든요. 매일. 근데 그 이유는 뭘까? 알고 싶은 거예요. 사는 궁금한 거 궁금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다큐멘터리의 어떻게 보면 가장 본질은 궁금한 걸 알려주는. 근데 이제 모든 뭐 사업이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알고 싶은 게 다른 사람도 알고 싶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기획은 실은 펀딩도 따라온다.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나 이거 궁금한데. 내가 궁금한 게 그냥 나만 궁금한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실은 나 말고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 그게 어떻게 보면 펀딩이 되고 실은 실제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제는 밖에서 진짜 돈을 미리 좀 끌어모으고 다큐를 만드셔야 되겠군요. 그렇죠. 요즘은 제가 제작을 하는 사람인지 영업을 하는 사람인지 약간 헷갈릴 때도 있어요. PD님은 요리도 스스로 잘 하십니까? 요리를 굉장히 저는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하고 나서 음식 프로그램 하고 나서 이제 요리학도 한 2년 휴직하고 갔다 왔어요. 요리 유학을 갔다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다들 회사에서 연수 보내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누들로드가 막 상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잘 된 줄 알고. 근데 네. 실은 저는 그 이전에 이미 휴직을 결정하고 갔기 때문에 휴직하고 본인 돈으로. 네, 본인 돈으로. 그래서 우리 집이 아주 여유 있는 줄 헛소문이 나기도 했죠. 회사라고 하는 또 방송국이라고 하는 또 굉장히 안정된 어떤 온실 밖에 나가서 2년을 요리를 그렇죠. 젊은이들 완전히 다른 배워보니 완전히 다른 걸 하면서 제가 우선 인생이 엄청 짧구나. 오히려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걸 다 경험해 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구나. 짧고 그 다음에 내가 언제까지 회사에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어느 순간 나는 회사를 나와서 내가 서바이벌을 해야 되는 게 오겠구나. 그거를 굉장히 일찍 한번 체험을 한번 해본 거죠. 둘 다 맞는 말이고 진리이긴 한데 그걸 어떻게 요리 학교에서 요리하다가 배웁니까? 그게 요리랑 무슨 관계 있는데요? 맞아. 제가요 실습을 할 때 처음에 뭐 정말 큰 솥에다가 물을 끓여요. 네. 물 이만큼 끓여요. 근데 저거 언제 잘 끓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큰 팥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다 쫄아 있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그 많은 물이 시간도 똑같겠구나. 이거 뭐 앞으로 내 인생 많겠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금방 가는구나. 어느 순간 다 그 많던 물들이 다 사라지겠구나. 그러면 역시 망설일 틈이 없구나. 인생은. 몇 살 때 가신 거죠? 그때 거의 40. 그래 40살짜리 대학생은 솥에서 물 쪼는 거 봐도 거기서 인생을 느끼는군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어. 알고 싶은 게 있어. 얼른 해야지. 어떤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실은 그냥 나를 던진다? 그게 3프로TV 창업할 때는 고민 많이 하셨어요? 그거야말로 우연히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일이 커질지 모르고 우연히 시작했다가 커지는 일인데요. 만약 이렇게 크게 할 거니까 그때 결정을 내리라고 하면 세 사람 중에 그 누구도 결정 못 내렸을 거예요. 그렇구나.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듯이 산책하면서 시작하자 하니까 그냥 간 거죠. 뭐 저도 하여튼 뭐 그런 경험을 하고 회사에 복귀를 하니까 회사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내가 만들고 싶은 걸 만드는데 돈도 대줘, 월급도 줘, 최고의 장비와 최고의 스텝도 다 저기 새삼 고마워요. 새삼 고마워. 세상 너무 고맙고 이 환경 속에서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인생이 아까우니까 이거 빨리 활용해서 뭐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셨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결국은 뭐
어떤 컨텐츠 이제 크리에이터죠. 음. 저는 저널리스트도 결국 크리에이터고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요즘 제가 나를 어떻게 정의할까 했을 때 스토리 트래블러라고 하는 아. 이야기를 한번 그런 개념을 생각해 봤어요. 결국은 우리는 트래블러. 그 스토리를 찾아서 여행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토리 트래블러 또는 스토리 크리에이터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호기심 같아요. 그게 식는 순간 그렇지. 그건 일이 되고 돈벌이가 되죠. 그러면 이 스토리 트래블러, 스토리 크리에이터한테 그거는 이제 이 만들어내는 스토리가 식상한 얘기가 돼요. 그 호기심은 네. 트레이닝 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 타고나는 것 같습니까? 타고나는 점은 분명히 있죠. 호기심이 우리가 애들 키워보고 뭐 학생들 가르쳐보고 그러면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이 있죠. 예.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모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근데 그거를 이 호기심 또는 창의성을 기르는 그건 어른한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양한 음식 내가 안 먹어보던 음식을 트라이 해봐야 돼요. 그게 일상에서 저는 안 가본 음식점 또는 안 가본 나라의 음식점 그런 거 일부 찾아. 실은 서울에는 많잖아요. 아니, 뭐 이미 이태원 가도 우리나라에도 많고 많죠. 안산 가도 많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먹어보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파키스탄 분이 하는 식당에 갔어. 그 한순간의 체험으로 나는 파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관심이 생겨요.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려면 그 촬영의 대상이 되는 주로 이제 사람이겠죠. 그 사람으로부터 뭔가 스토리를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도 어떻게 질문하고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반응도 다르고 스토리도 다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끌어내는 거예요? 그 일종의 이제 인터뷰의 요령인데. 뭐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인류학을 공부했는데 인류학을 공부하기 굉장히 유리했다. 저는 저한테 굉장히 좋았다. 왜냐하면은 왜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문화적 맥락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의 입장은 어떨까? 그렇죠. 예전 추적 60분 그 시사 프로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인터뷰의 연속인데. 네, 막 그걸 막 형사처럼 막 당신 뭐가 잘못했어 막 이러는 게 아니라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또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들었죠. 공감하는 공감. 아. 네, 그래서 저는 결국 인간을 움직이는 거는 뭔가 삶에 대한 욕망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네. 다른 수많은 욕망들이 있지만, 근데 그것들을 움직이게 그게 일이 됐잖아요. 내가 밥을 벌어먹을 수 있는. 다음 작품들은 어떤 거 혹시 기획하시는 게 있으세요? 요즘은? 제가 진짜 궁금했던 것들은 이제 음식 말고도 많았거든요. 그러셨겠죠. 그것들도 다 만들어 봐야 되겠다. 다큐멘터리로?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 중에 제일 큰 작업이 실은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자동차 디자인? 네, 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아마 굉장히 좀 큰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그 지금 뭐 거의 2년 넘게 제작을 하고 있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고. 조금만 소개해 주세요. 자동차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은 한국에서 또는 지구상에서 제일 보안이 심한 어떤 한 장소를 우리가 찍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혀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이 나올 텐데 저는 그 자동차 디자이너의 세계 그리고 자동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현대 문명, 산업 문명을 만든 가장 중요한 저는 디바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앞으로 결국은 그렇죠. 모빌리티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개념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탈리아의 빌라 데스테라고 하는 그 코모호수에 있는 뭐 굉장히 뭐 정말 무슨 헐리우드 스타들이 가는 그런 휴양지가 있는데 세계에 정말 몇 대 안 되는 엄청난 그런 골동품 차들, 클래식카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콩코르죠. 그런 이제 경연 대회를 하는 그거를 촬영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또 한국의 브랜드가 거의 최초로 자동차가. 근데 물론 분야는 그거는 이제 클래식카가 아니라 이제 완전 그 새로운 퓨처의 미래를 보여주는 카 분야였지만 그걸 하면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보면서 음식도 그랬는데 야,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인간을 들여다보는 인간의 미에 대한
편리함에 대한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윈도우구나 자동차가. 자동차 안에서 네. 삶이 펼쳐지죠. 다 펼쳐지고 음. 실은 자동차의 디자인의 변화라고 하는 것만 봐도 실은 그 시대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심성이 저는 그 디자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도 수많은 분야의 디자이너들이 있지만 뭐 건축가도 디자이너고 제일 어렵다라는 생각이 그래요?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기에 관련된 법규만 해도 실은 셀 수도 없이 많은 거예요. 아 디자인에 디자인의 제한이 하기야. 네. 아. 뭐 휠 스티어링 휠이죠. 아. 이것도 안전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그렇지, 있고 그렇지, 그렇지. 도로라고 하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맞춰진 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파격적으로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를 들면 뭐 나는 범퍼를 막 이렇게 막 멋지게 하고 싶어. 근데 그게 사람을 부딪혔을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네. 그 제한 안에서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람이 아까 결국은 사람 생명이랑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지. 단순히 멋지게만 보여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해야 돼. 와. 그다음에 이게 집이야 뭐 집과 달리 이거는 몇백만 대를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몇십만 대, 몇백만 대. 실수하면 몇백만 대가 다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 디자인 연구소를 촬영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놀라는 거는 또 지금 눈앞에 있는 차가 3년, 5년 후에 나올 차들이에요. 네. 근데 놀라운 거는 사람의 트렌드는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예측해야 되는 거예요. 3년 후에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것이다. 좋아할까? 근데 그거를 몇백만 대를 만들 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이게 그게 보통의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음식도 인간의 창의성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보면 그 안에는 정말 인간의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저는 참 대단하다. 야. 자동차 디자인 다큐도 저는 재밌을 것 같네요. 재밌을 것 같아요. 기억에 남고 인상적인 그런 인물은 없었습니까? 다큐멘터리 만드시면서 출연했던 분들 중에 있을 것 같긴 해서. 제가 이제 작년에 했던 게 이제 푸드 크로니컬이라는 다큐였는데 이제 그 다큐는 조금 관점이 좀 달랐어요. 뭐냐면은 세상을 움직이는 음식들이 있다. 그 음식을 형태를 가지고 분리해 보자. 그래서 납작한 음식, 랩, 싸는 음식, 그 다음에 레이어의 음식. 그 세 가지로 분류를 했고, 예를 들면 레이어 안에 들었던 음식 중에 스시가 있었어요. 한편 스시에 대한 거예요. 네네. 그거는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으니까 스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근데 이 스시계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일본의 요리 그 장인들의 세계가 그렇지만 굉장히 보수적이어가지고 촬영 자체를 잘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도라 그래요. 도를 자른다 그래요. 스시도라고 하는. 근데 그 장인을 어렵게 섭외했어. 그러니까 이런 방송에 나가고 다큐멘터리 나가는 것 자체를 그쪽에서는 사실상 금기시하는 분위기라는 겁니까? 어느 급 이상은 그렇게 돼요. 물론 이제 막 언론에 노출되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어느 급 이상이 되면 근데 방송 나가서 막 이러는 것 자체가 되게 그렇게 품격 있는 일이라고 생각 안 하는 이런 정도의 딱 그게 있죠. 자기 자부심. 근데 그분 어렵게 섭외했어. 네, 그분이 처음에 오라는 데가 어디냐면 자기가 감독으로 있는 청소년 야구단의 구장으로 오라고. 그래서 스시 장인이 실은 야구단, 청소년 야구단의 구단주예요. 구단주였어요? 자기 돈 벌어가지고 그 청소년 야구단을 하더라고. 일본은 그런 아마추어가들이 활성화됐으니까. 근데 거기서 그 주방에서 그 사람을 만난 게 아니라 거기서 만나서 이제 보는데 야구장에서 무슨 스시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 이 사람 안에는 결국은 야구라고 하는 것과 스시라고 하는 것이 통한다는 그 철학이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은 찰나의 미학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기억에 나요. 야구와 스시가? 네, 찰나의 미학.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예를 들면 스시라고 하는 음식 보면 엄청 단순해 보여요. 초밥에다가 생선을 얹었어. 네. 엄청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레이어가 그 안에 숨어 있어요. 음흠. 그리고 그것은 그냥 눈앞에서 착착 탁해서 쫙 내는 그 바다를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생선 중에 유독 그 생선이 이 요리사의 손에 와서 그리고 그 손님을 만나는 예. 그거는 엄청난 그 어떤 인연의 뭐, 그렇죠. 끈이고 예. 그리고 그 순간 딱 해서 딱 내놓는 그 순식간에 만들어지는 예. 그 찰나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실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찰나에 찰나에 그거를 우리는 흘려보내 버리죠. 그 찰나들을. 그 찰나 하나하나를 되게 소중히 생각해야 되겠구나. 뭐 진짜 우리가 이렇게 꼭 야구뿐만이 아니네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죠. 스시를 만드는 그 순간이든 네. 공을 배트에 맞추고 뛰어나가는 그 순간이든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그게 그냥 라이프이고 그렇죠. 결국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이 실은 그 찰나의 야. 가치를 아는 데서 뭔가 시작되는구나. 저는 그래서 그 셰프님 뭐 이름은 지금 밝힌 그런데 그 셰프님이 굉장히 요즘 취재하는 사람 중에서는 좀 기억에 남아요. 그냥 생각나는 내 인생에서 이 숫자와는 좀 인연이 있어 하는 숫자가 하나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 소개를 해주시죠. 처음에 제가 그 PD님이 네. 그 넘버를 뭔가 생각해냈는데 갑자기 내 수치가 되게 약한데 막 기억나는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 은행 비밀번호랑 관련이 있어도 그거는 내가 말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내 인생에 어떤 숫자들이 있었을까? 근데 저는 8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봤어요. 8. 제가 태어난 곳이 서대문구거든요. 뭐 서대문구 안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그랬다가 중학교 때는 저기 종로구로 어떻게 뺑뺑이가 그쪽으로 갔어요. 멀리 떨어진 아이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그때 내가 서대문구를 처음 벗어났을 때 탔던 버스가 8번 버스였어요. 근데 내가 검색을 해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처음 타본 버스군요. 내 스스로 그렇죠. 혼자. 멀리 가는. 그래서 그 8번 버스는 이후에도 지나가면 괜히 반갑고. 어릴 때 탔던 매일 타고 다녔겠군요. 그렇죠. 매일 타고 다니고 굉장히 멀리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그러면서도 스스로 대견했겠어요. 내가 이렇게 멀리까지 혼자. 멀리 간다. 그렇죠. 제가 이제 중앙중학교를 다녔는데 네. 사는 거는 이제 신촌 연희동 이쪽에 살았고 꽤 멀었겠군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8번이라고 하는 게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세상 밖으로 나를 뭔가 가져다 준 나의 공간의 차원을 영역을 넓혀준 그 사건의 주인공의 숫자구나. 주인공이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물론 그것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지만 뭔가 이렇게 막 살아 움직이는 뭔가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잘 그 불씨를 키워보면 어떨까. 물론 제일 좋은 건 그걸 나의 일, 돈벌이, 나의 생존과 결부시킬 수 있다면 제일 좋고 거창하게 그렇게 처음에 시작이 아니더라도 그거를 잘 키우는 사람의 삶은 물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살아있는 삶이라는 게 뭘까? 우리가 이것저것 막 하고 내 호기심을 쫓아가고 하면서 결국은 우리는 관심을 받는 것 자체가 저는 관종이란 말이 진짜 안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모두가 관종이에요. 관종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나는 위선적이라고 생각이 잠시 쉬고 있을 뿐이죠. 아니면 다른 식으로 관심을 갖고 싶어 하죠. 네. 모든 사람은 왜냐 생명의 본질은 사랑을 받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의 내가 삶이 뭘까? 나의 관심을 찾아가고 살아있는 거 뭘까? 이것들을 찾아가는 게 실은 내 일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긴 시간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저 3프로 TV는 참 격조 높다. 굉장히 그런 다음에 알고 싶은 거를 어떻게 저렇게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끄집어낼까. 네. 그런 면에서 너무 제가 재밌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국의 이제 수명은 끝났구나. 이제 거대 방송국의 수명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닙니다. 하면 할수록 거대한 방송국이 왜 이렇게 했는지를 또 저희는 깨달아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긴 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프로그램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또 모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영상 즐겁게 보셨어요?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